오케이. 자, 38회 사업을 한다는 것. 레이 크록의 자서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에세이? 그치, 사업을 자서전. 어떻게 일구었느냐 하는 그런 책인데 전반적으로 나는 오랜만에 이런 에세이를 읽어가지고 맞아. 나름 괜찮았어. 재밌게 흥미롭게 봤고 맞아. 흔히 그냥 뭐 52살에 맥도날드를 시작했다는 그 미국의 벤처 전설을 그냥 전해 듣기만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전부터 이제 종이컵을 팔던 시절부터 해서 밀크쉐이커를 팔다가 어떻게 맥도날드 형제를 만났고 또 그치. 어떻게 이제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 이 맥도날드를 성장시켰는지에 대한 그 조금은 디테일한 이런 이야기들을 보니까 나는 나름 좋았던 것 같아. 재밌었던 것 같아.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너는 어땠는데? 나는 약간 그 어떤 한 개인 사업가의 자서전 형식의 글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도 받았거든. 오히려 그냥 그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기계발서보다는 자기 삶에 녹아있는 어떤 자기계발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더 그것이 인상 깊었던 것 같고, 나는 솔직히 그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걸로 성공을 했잖아. 그치. 처음에는 조금 가볍게 생각했어. 우습게 생각했지, 한마디로. 음, 왜냐면 그냥 기존에 잘 나가고 있는 사업을 경영권을 받아가지고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 연결시켜가지고 매장을 확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약한 어떤 도전이고 사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나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 어떤 배경으로 처음에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정말 굉장하구나.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 온갖 고초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리스크를 해결해가고 그 사람들을 조율해가는 그 과정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고 엄청난 일이었구나, 대단한 일을 했구나라는 거 좀 새삼 느끼게 되었지. 그렇게 느끼게 했던 예를 하나 들어줘봐. 얘는 그러니까 맥도날드 형제와 같이 처음에 이제 그 경영권을 따냈잖아. 따냈는데 원하는 방향으로 맥도날드 형제들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 그 구체적으로 그 뭘 하려고 했었더라? 그 뭐였지? 뭐 1호점 냈을 때 지하실? 지하실도 그렇고, 그 뭐였지? 끝까지 허락을 안 해가지고 끝까지 막 한 게 기억이 안 나네. 괜찮아. 좀 그런 어떤 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고충이지 않을까.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제 이 레이 크록이 맥도날드 형제에게 가서 이런 사업을 그러니까 여러 군데 퍼뜨리자라고 얘기를 그렇지. 했는데 이제 맥도날드 형제는 본인은 그러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그냥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제 그런 사람을 설득을 시켜서 도대체 그러면 누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손을 들겠는가 그랬을 때 이제 레이 크록이 본인이 나는 어떻소 이러면서 먼저 1호점을 시작을 하는데,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알고 보니까 걔네들이 그 애리조나주에 영어권을 이미 팔아버렸던 그래, 사람도 어디 있고, 그거 맞아, 그 말이지. 맞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맞아. 계약된 것들을 준수하지 않고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지? 우발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뭐 레이 크록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쉽지 않았겠지.
왜냐면은 이 맥도날드라는 시스템을 맨 처음에 만든 게 그 형제인데 그 형제는 이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원천적인 어떤 그 욕구가 없는 상황에서 그치. 그거를 막 확장시키려니까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해. 맞아. 너는 근데 이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없지. 이 사업을 한다는 건 뭐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한다는 거는 어. 굉장한 네 항상 이 책을 읽으면은 제목에서 의미를 찾잖아. 맞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성향이 있는 것 같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만의 성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도전을 좋아하고 리스크를 알고 있지만 과감하게 들어가는 도전하는 그런 배포.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거를 다 경제적인 거든 가족이든 모든 걸 다 걸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배포가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좋아해야 돼. 그렇게 경영을 하고 하는 어떤 그게 뭐 열정으로 나타나겠지. 뭐 좋아하니까 그런 게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 있어야지 된다. 그냥 우리가 일반 회사 다니는 것처럼 하기 싫은데 그냥 한번 해보고 그냥 그런 걸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지 않는가 싶더라. 이 사람은 진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 여기에 묘사가 되잖아. 맞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음반 가게를 열어보거나 아니면은 저기 밴드에 들어가서 뭐 피아노를 쳐서 돈을 번다거나 아니면은 첫 직장이 이제 결혼하면서 잡았던 게 종이컵 파는 건데 그것도 이제 월급쟁이가 아닌 세일즈로 들어가고 맞아. 어떤 그 자신이 하는 만큼의 어떤 성과를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에 대한 욕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 맞아. 그리고 항상 여기서 이 책 뭐 본인이 성공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크게 갖고 꿈을 거창하게 꾸고 맞아. 대신 어떤 계획은 또 디테일하게 세우고 뭐 약간 조금 두 개가 상반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너는 어때? 실제로 사업을 한번 해보고 또 그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좀 그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레이 크록이 알려준 게 있다거나 다시 한번 점검해봤던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어? 물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이 제일 와닿았다라기보다는 좀 원칙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인의 비즈니스를 키우고자 하는 열정 플러스 개인의 원칙이 있는 사람이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사람보다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좀 분명한 사람들 있잖아. 그것이 어느 순간 탁 인정을 받는 순간 그 사업이 팍 급팽창을 하는. 그러니까 힘든 시기는 계속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빛을 발하는 시기는 한순간인 것 같고 그러니까 딱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시기 어떤 임계점이 딱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나의 미래고 어떤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의 미래의 어느 한 지점이니까 그때까지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지 사실. 계속 실패할 것 같고 여기서 계속 나오잖아. 이 맥도날드가 계속 매점은 늘어나지만 현금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또 돈을 어디서 빌려와야 되고 또 어디서 사업권을 또 사야 되고 계속 그런 난관에 부딪히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그거를 중간에서 그만뒀으면 이 세상에 맥도날드라는 건 없었을 거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끈기라고 해야 되나? 인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난 좀 들더라. 그게 없으면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이게 있잖아. 그 단순히 사업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분야에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아니면 그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차이는 뭘 것 같아?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쭉 성공의 어떤 궤도에 오르는 것과 홀로 이렇게 개인의 사업을 하는 거,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흔히 경영자와 사업가를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영자는 그러니까 하나의 직원이거든. 직원이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회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해줄 경영 전문인인 거지. 사업가는 없던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두 개의 성격은 완전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직장인으로서 성장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정해진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을 만들거나 커스터머를 만들거나 만들어낸다는 말이 조금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찾아내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좀 그런 느낌?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성공을 한다는 것은 조직에서 인정을 받고 조직에서 원하는 일을 하고 조직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또 실수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사업이라는 건 실패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고 실패의 경우의 수가 더 많잖아. 예를 들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아. 어느 분야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건 약간 다른 것 같아. 실패를 두려워한다 하고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사업을 할 수는 없겠지. 왜냐면은 아무것도 도전을 할 수 없을 테니까. 그치.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조직에서는 또 안정적으로 퍼포먼스를 낼 수는 있겠지.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맞아. 그냥 순전히 내 개인적인 생각. 맞아. 그래서 여기서도 제일 난 인상적이었고 마음에 남는 한 구절은 그 끈기에 대한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뒤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뒤쪽에 이제 막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재능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천지다. 천지다. 그다음에 뭐 천재이지만 뭐 이렇게 그 능력을 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고학력자도 수두룩 빽빽하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끈기고 투지다. 그러니까 그거는 너 말한 대로 어느 분야에서든 통하는 어떤 성공의 대원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어떤 행복과 성취와 성공에 대한 그런 가치가 약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성공이라 생각할지 또 모르지. 그치. 그러니까 진짜 뭐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걸 떠나가지고 이 맥도날드의 레이 크록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모든 열정과 끈기와 투지를 가지고 이렇게 쭉 밀고 나가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멋있는 것 같아. 이분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돈이 많고 어떤 성공을 이뤘지만 계속 끝까지 회사에 나가고 그리고 계속 더 좋은 일에 또 돈을 쓰고 그런 것들 보면은 또 자기가 정말 초창기부터 지킨 그 대원칙을 끝까지 고수하고 그런 부분이 참 존경스럽고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적으로 너 말한 대로 어떤 성공의 기준이나 행복의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변함없는 어떤 성공한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 그런 생각이 들어. 여기 앞에 이거 제 광고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지만 손정희가 정말 존경하고 그다음에 인생의 바이블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책에 대한 어떤 굉장한 칭찬을 했는데 같은 사업가로서 어떤 느끼는 그 감정이 남다르고 또 우리가 어떤 느끼고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분은 또 느끼니까 그런 말을 했겠지. 어떤 부분이 이분은 되게 이렇게 바이블이라 할 정도로 존경스러운지 수많은 성공한 사업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이 크록이라는 분을 이렇게도 상찬하는 이유가 좀 궁금해지더라고.
아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든 간에 52살의 그 맥도날드 형제를 만나잖아. 만났지. 근데 그 전까지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세일즈를 하면서 전혀 다른 일을 했던 건 아니란 말이야. 계속 어떤 그치. 그러니까 소매상들이 어떻게 망하고 번창하는지를 계속 봐왔단 말이지. 그리고 어떤 모델이 이제 번창을 해가는지에 대한 본인 나름대로의 인사이트가 생겼을 텐데 그거가 탁 쌓였는데 어느 날 맥도날드 형제를 봤는데 저게 거의 정답인 거야. 그렇게 느꼈을 때 이 사람이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맥도날드 1호점을 자기가 냈단 말이지. 그게 대단한 것 같아. 52살이란 나이에. 그 나이가? 나이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나이도 대단하고 그 시간 동안 그 쌓여왔던 경험과 인사이트를 그러니까 무시해버리지 않았다는 게, 그러니까 나는 이 나이에 안주해야 된다. 이런 리스크를 테이킹하기에는 좀 너무 많은 나이다. 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과감하게 수영장에 뛰어들듯이 뛰어버리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이 보면은 항상 그 마음속에 불씨를 안고 열심히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았다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뭐 그런 생각도 약간 들어. 아니면 정말 가진 게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대에는 그게 뭐 노멀한 일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우리가 52살에 대기업 다니다가 혹은 뭐 공사 다니다가 네가 거기에 인사이트가 생겼는데 남북 통일이 돼서 아씨 저기에 뛰어들면 무조건 대박이다라고 하는데 할 수 있겠어? 못하는 사람 스스로 할 걸. 그렇지. 맞아. 근데 그 말한 대로 그게 앞에서 연습이 됐던 것 같아. 이게 그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이제 계속 그 멀티믹서 파는 회사에서 아 뭐였지? 멀티믹서 팔 튤립? 때도 튤립? 릴리 튤립. 릴리 튤립? 거기서 만약에 계속 승승장구해서 있었으면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맥도날드를 봤다 라고 했을 때는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런 고초를 겪잖아. 잘리기도 하고 자기가 과감하게 나오기도 하고 맞아. 그러면서 다시 사업을 하면서 또 번창시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단련이 됐던 것 같아. 맞아. 프린스 캐슬 세일즈라는 자기 회사를 그렇지. 해를 다 만들고 맞아. 그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결국은 그 30년의 내공이 52세에 맥도날드를 만나면서 폭발하지 않았나. 맞아. 그런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 결국은 진짜 쌓여야 돼, 그치? 한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뭐 번쩍이는 건 없고 없어. 결국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 노력들 그런 것들이 다 쌓여 결과인 거지. 맞아. 우리는 그 딱 한순간을 보잖아. 맞아. 성공한 한순간. 모든 게 그런 것 같아. 맞아. 진짜 모든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한다. 그리고 사실 뭘 얘기해야 될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리고 이 레이크록이 그 막 이래 재무회계 쪽으로는 진짜 좀 약간 부족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 거의 맡겼지. 해리한테 맡겼나? 다 맡기고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릴리 튤립에서 나올 때 그 멀티믹서에 대한 판권을 그 전 회사의 사장인 이름 뭐더라? 존 클라크가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프린스 캐슬 세일즈라는 그 레이크록의 회사의 지분 60%를 가지잖아. 맞아. 대신 창업 비용 6만 불을 대주기도 하는데 6,000달러를 대주는데 그게 나중에 6만 불이 넘는 금액으로 회수를 해야 했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먼저 달리는 스타일인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런 느낌. 여기서도 그랬고 나중에 그 맥도날드 형제에게서 다시 또 그 걔네들의 매장을 또 사들일 때도 맞아. 거의 뭐 270만 얼마였더라? 거의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다시 사들이잖아. 맞아. 근데 그런 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
좀 여러 번 있더라고. 270만 달러에 사들였는데.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화살을 쏘면 끝에 관영을 보고 열심히 달리지만 또 현재 주어진 과제에 최선을 다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일단 가고 보는 느낌이야. 결혼도 약간 그런 식으로 했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 구한 게 이제 릴리 튤립 그거였었거든. 이 시대의 사업은 이렇게 좀 저지르는 맛이 좀 있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사업은 그렇지. 지금 찾아보니까 이 맥도날드 현재 시가총액이 150조 원이 넘고 매출이 얼마야? 16년 기준으로 26조 원이라네. 그거 봤어. 난 주식을 봤는데 주가도 있잖아. 계속 상승해. 아 그래?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햄버거만 생각하는데 굉장히 또 다양한 뭔가 있나 봐. 그 가치들이. 여기 나오지만 계속 생각을 확장하고 사업을 확장하잖아. 맥도날드는 안 들어가는 곳이 없게 만들겠다. 나중에 뭐 비행기 안, 뭐 어디 안, 뭐 그렇지. 건물 안에서도 1층에 있고 3층에 있고 5층에 있는 그런. 나중에는 또 그 사이에 틈새를 노리겠다 이렇게 적혀있지. 나는 이제 그 정도 이제 매장이 확장됐으면 더 이상 뭐 없을 것 같은데 무궁무진한 어떤 그런 상상과 사업에 대해서 꿈을 꾸는 거 보면 와 어마어마하네 이게. 1989년이 언제 89년 우리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1988년도에 5.8불인 게 지금 200불이 넘네. 이게 주식 수가 아마 훨씬 늘어났을 거야. 아마 계속 쪼개가지고.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몇 배야? 딴 거 살 게 아니, 집 살 게 아니라 이거 주식을. 이런 회사만 그때 지금 현재 이런 회사가 뭘까? 어딜까? 그런 거 보면은 주식을 할 때는 투자를 할 때도 사람을 보고 해야 되는 게 그것도 하나의 어떤 그런 투자법인 거 생각이 들거든. 그렇겠네. 사람. 그렇겠네. 맞아. 주식 공개했을 때 얘 절대 얼마 이하에 안 판다고 그랬잖아. 20불 이하는 절대 안 된다고. 맞아. 그래서 결국 첫날에 맞췄잖아. 상장하고 50불까지 갔다나? 뭐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이런 그 햄버거 사업이 그 당시에도 맥도날드밖에 없었냐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내 찾아보진 않았지만 살아남은 건 얘 혼자다. 그리고 뭐 버거킹도 나중에 나오고 뭐 쭉 나왔잖아. KFC도 나오고. 지금 전 세계를 양분하는 건 KFC랑 맥도날드인 것 같아. 그렇다는 거 그냥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기억나는 게 자기는 그런 어떤 경쟁을 할 때 도덕적이지 못하거나 소위 말하는 양아치 같은 그런 어떤 편법을 쓰지 않고 자기가 세운 규칙, 정법을 쓴다는 거, 전공법을 쓴다는 거지. 품질, 청결, 서비스 뭐 이런 거에 진짜 포커스를 둬가지고 밀고 나가는 그런 게 성공 방법이었네. 아까 맞아. 초창기에 말한 대로 그런 어떤 원칙을 고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뭐 그러면은 약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책에 대해서 논하는 게 조금 애매하니까 뭐 줄거리에 대해서는 내가 옷섬에 간략하게 얘기하면 되니까 뭐 간만에 뜬금없이 그냥 이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맥도날드로 성공을 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뭐 미래에 대해서 꿈을 뭐 굳이 가질 필요는 없는데 지금 현재 네가 약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방향이 있나?
뭐 어떤 네 뭐 인생에 일적으로 아니면 그냥 뭐 아니면은 뭐 지금 그냥 나는 소확행을 누리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직은 뭐 일적으로는 없어. 일적으로는 꿈꾸는 게 있다면 어떤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자의 길에 언젠가는 들어서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분처럼 그렇게 거창하게 뭔가 크게 뭔가 사업을 한다거나 뭘 크게 확장하고 싶은 건 일을 확장하고 싶은 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냥 건강하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하나 갖고 그렇게 가족들과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그 정도. 소확행이네. 난 잘 모르겠다. 아직 내가 결혼 안 해서 그런지. 하고 싶은 게 있잖아. 뭐지? 만약에 그러면 응.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쭉 해. 한 2, 30년을. 레이 크록 같은 50살이 됐어. 그때 뭔가 어떤 인사이트가 생겨서 탁 모든 걸 던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 뭔가 잘못 든 것 같은데? 나는 내 인생 길을 잘못 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어떤 인사이트가 생길까? 모르겠다. 뭐 하루 뒤의 일도 모르는데 뭐 미래에 대해서 뭘 알겠냐면은 중요한 건 어쨌든 근데 뭐 레이 크록도 그렇지 않았을까? 레이 크록도 다시 20대 레이 크록으로 돌아가서 물어본다면 이렇게 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큰 야망이 그때는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그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영업에서 최고의 실적을 내고 최고의 결과를 만드는 거. 맞다. 그건 맞아. 세일즈를 할 때 남들보다 잘했다는 건 맞네. 이 그치. 레이 크록은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일을 했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또 하나의 성공 방법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어떤 걸로 성공할지 모르겠으나 내가 잘하는 걸 지금 해야 되네. 그렇지. 잘하는 걸 하고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런 게 어떤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쌓이면 그랬을 때 어떤 인사이트가 생기고 어떤 통찰력이 생기는 거지. 그냥 시간을 보낸다라고 생기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네. 그만큼 내가 잘하는 곳으로 가든지 그렇지. 내가 있는 곳에서 잘하든지. 그렇지. 그래야 뭔가가 생기는 것 같아. 방금은 뭐 개나 소나 누구나 다 그냥 뭐 30년 같은 곳에서 일하면 뭐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맞네. 어떤 그런 게 또 하나의 어떤 배울 점인 것 같아. 맞아. 그 연봉 임금 삭감됐을 때도 10% 삭감될 거면 자기는 그만두겠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지. 그만큼 자기는 열심히 했다는 회사를 건가? 위해서 열심히 했고 회사를 위해서 기여했다는 거잖아. 그 어떤 그거는 정말 그 정도로 돼야 되는 것 같아. 맞아. 만약에 일반 걔도 직장인이었으니까 너도 이제 직장 다니다가 딱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나가라고 뭐 하여튼 뭐 연봉 삭감이라든지 했을 때 근데 결국 그렇게- 회사가 잡잖아. 그치 잡잖아. 그 정도로 몰라. 이거 뭐 영업이니까 영업은 또 특수하잖아. 자기가 발품 띄고 이게 딱딱딱 보인다며. 자기가 이제 영업을 한 만큼 이제 매출을 자기가 회사에 기여하는 거니까 그런 근데 실적이 이게 딱딱 보이는데. 우리 산업군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산업군은 이게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개인 영업이 의미가 없거든. 너가 최선을 다해. 그래서 뭐 그게 어떤 회사의 매출로 딱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그냥 정성적인 어떤 결과밖에 안 되는 게 그렇지. 그게 또 차이네.
재밌네. 네 인생에 어떤 원칙이 있나? 몇 개월 전에 그런 걸 생각을 해봤거든. 내 인생의 원칙을 좀 세우고 해봐야지. 근데 마땅히 없는 것 같아.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 앞으로 한번 또 만들어 볼 필요는 있겠네. 이 책 한 권 얘기해봐. 앞으로 이런 책 읽을 때 이걸 책을 이제 우리가 이제 라이브를 할 때는 그때 예전에 너가 얘기했던 대로 이런 책은 여기서 내가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발췌해서 생각해보고 시사점을 가져와야 되네. 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걸 실천해서 뭐 나중에 결과를 얘기하면 더 좋고 그런 걸 하나씩은 끄집어내야 잊혀지지가 않은 것 같아. 나중에는 그냥 사업을 한다는 거 책을 읽었고 뭐 이게 이런 여기서 주는 메시지 교훈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들이 비슷비슷하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책만이 줄 수 있는, 이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우리의 교훈이 그냥 흐지부지 무뎌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씩을 꺼내서 나의 삶에 어떤 것을 적용해 볼지를 고민해 보면 좀 기억에 더 잘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너가 말한 대로 이 책에서는 어떤 대원칙 그런 거를 나의 삶에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되게 사람을 잘 보는 걸로 또 자기 스스로를 소개를 했잖아. 맞아. 맞아. 제 사람도 잘 만났지, 솔직히. 오케이. 그러면은 뭐 했던 얘기처럼 이 책 한 권 읽고 나서 이제 다시 안 볼 텐데. 이 책 읽으면서 뭐 좀 약간 이거 하나는 도움이 되더라 뭐 이런 게 있었어? 도움이 되더라? 애매하긴 하다. 진짜 다 읽고 나서도 약간 애매하긴 하더라. 그러니까 뭐 하나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내가 몰랐던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한 어려움, 고초 이런 것들을 알았다는 거. 네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 네,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뭐가 있을까? 될지 모르겠지만 돼야겠지만 이분의 삶에 그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게 정말 끊임없는 도전, 그 다음에 끊임없는 열정, 그런 거거든. 죽을 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했던 어떤 뭔가 하나, 나에게 뭔가 하나, 어떤 일이든 뭐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를 만들어야겠다. 진짜 죽을 때까지도 이렇게 끝까지 그것만은 놓지 않고 할 수 있는 뭔가, 하고 싶어 하는 뭔가, 그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 그렇구나. 오케이. 요건 여기까지 할까? 그럽시다. 약간 구체적으로 뭔가 논의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근데 책은 좋아. 뭐 만약에 우리가 책대리 안 하고 그냥 했을 때 그냥 소개시켜주고 얘기 그냥 나누기에는 좋은데 좋지. 몇 가지 멋진 말들이 많아. 뭐 예를 들어 맞아. 뭐 일을 맡긴다는 건 권한까지 맡긴다. 그 다음에 사업은 부분에서 전체로 나아간다. 쉬운 방법은 오래 가지 못한다. 불황일 때가 바로 일해야 할 때. 맞아. 사업은 그림처럼 벽에 걸어놓은 뒤 감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업은 제공되는 설비를 모두 활용할 때까지 확장된다. 맞아. 생각을 크게 가져야 된다. 맞아. 생각이 틀 만큼 성장한다.
그래서 미니 맥 아이디어를 싫어한 이유 중에 하나로 그거로 얘기를 했다. 이거. 하나하나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은데 맞아. 참 애매하다. 근데 그거 모르겠어. 이제 뭐 책대리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뭐 이렇게 한번 상기시켜준다 그런 좋은 내용들을 상기시켜주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의미에서 이런 책들은 의미가 있지 않나 싶거든. 야 근데 난 여기서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원대한 구상보다 단순한 세부 사항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맞아. 뒤에는 또 생각을 크게 하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이게 약간 좀 두 개 상충되는 거 아니야?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약간 했어. 그냥 결론적으로는 완벽해야 되는 건가? 뭐든 성공한 사람들은 다 뭔가 이렇게 비슷하다고 하잖아. 그렇죠. 아마 그런 사업가들은 이게 레리 크록만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업가들은 그런 거 여기 이런 어떤 마인드와 삶이지 않을까. 약간 몽상가적 기질은 또 필요한 것 같아. 또 맞아. 남들이 엄청 몽상가잖아. 그런 것도. 뭐 선정이나 허풍쟁이고. 맞아.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 100%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 나는 100m를 11초에 달려. 그러면은 혹은 내가 잘하는 건 뭐야 이렇게 정의를 본인을 해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 한계를, 이 사람은 자기 한계를 규정짓는 사람이 아니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멍청해 보일 수도 있거든. 막 계속 불가능에 도전하고 계속 실패하면.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만 또 남들이 못하는 걸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렇더라고. 그러네. 하여튼 조금 애매하다 뭔가 얘기하기가.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책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오케이. 그 책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럽시다. 자, 38회 책대리는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 둘, 셋.